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에 보기 좋은 채널, 썰렁한 개그, 그리고 안색이 창백한 쿨톤 얼굴을 가진 유튜버, 간담이 서늘해지는 와이프의 눈치가 공존하는 채널, 기즈모입니다. 여름에는 역시 기즈모죠. 더워지면 기즈모 잊지 마시고요. 시원한 여름밤을 선사할 겁니다. 어쨌든 벌써 여름이라니 참 믿기지 않네요. 정말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름을 맞아 헤드폰 소개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 회사는 여름에 헤드폰을 많이 내나요? 전작도 6월 달에 한국에서 출시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6월 출시입니다. 주인공은 소니입니다. 소니가 3년 만에 플래그십 헤드폰 시리즈인 WH-1000X 시리즈의 6번째 제품 마크 6를 출시했습니다. 소니는 국내 헤드폰 시장에서 30만 원 이상 유무선 헤드폰 8년 연속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만큼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라인업이죠. 게다가 참고로 제가 연말에 베스트 10, 베스트 5 이렇게 뽑잖아요. 이 WH-1000X 시리즈는 최고의 ANC 헤드폰으로 제가 계속 뽑았던 제품이고요. 이미 한 4년 정도 WH-1000X 마크 4랑 마크 5를 계속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누구보다 제 자신이 마크 6를 기다렸고요. 지난 2주일 정도 면밀히 사용해 봤습니다. 어디 한 군데만 달라진 게 아니라 디자인, ANC, 특히 음질 등 주요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질 면에서 이 변화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어요. 좀 더 고급스러운 하이파이 사운드 쪽으로 튜닝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ANC도 기술적 물량 공세로 확실한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여기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소를 또 면밀히 분석해서 디자인적으로도 세심한 개선이 이루어진 점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술, 감성, 소비자 여론 어디 하나 빼놓지 않았다는 거죠. 부럽습니다. 제 채널은 기술, 감성, 소비자 여론 다 놓치고 있죠. 유머는 좀 건지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리뷰에 앞서서 이 소니 WH-1000X 시리즈 역사를 한번 좀 되새겨 보려고 해요. 기즈모 채널 항상 역사를 중요시하죠. 자, 1000X 시리즈의 시작은 2016년입니다. 10년 정도 지났죠. 2016년 소니가 프리미엄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인 MDR-1000X를 처음 발매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WH 시리즈가 아니라 MDR이었지만 이후에 이어폰은 WF 시리즈로 헤드폰은 WH 시리즈로 각각 분화되면서 마크 2부터는 WH-1000X 마크 2 헤드폰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기술 개발이 빨랐기 때문에 매해 새 버전이 탄생을 했죠. 2017년 마크 2, 2018년 마크 3가 나왔습니다. 자, 1000X 시리즈는 초창기부터 사실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특히 마크 3부터는 소니의 노켄 칩셋인 QN1이 처음으로 쓰였고요. 노켄, 착용감, 음질 등 모든 요소가 두루 좀 우수해서 노켄 헤드폰의 대명사처럼 됐죠. 자, 그리고 신제품 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바뀌면서 2020년 마크 4가 나왔습니다. 마크 4는 음질, ANC 배터리, 통화음 등 주요 기능들이 최고 수준을 도달하면서 출시 5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 제품이 됐어요. 자, 그리고 2년 후인 2022년 여기 보이는 마크 5가 나왔고요. 3년간 그 후로 소니가 1위를 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년 만에 3년 주기로 신제품 주기가 바뀌면서 마크 6가 나왔습니다. 다음 버전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2028년에 나오겠네요. 자, 보통 헤드폰은 날씨가 쌀쌀해질 때 내놓는데 소니는 일일이답게 계절도 있고 이렇게 더워질 때 내놨습니다. 그 자신감이 부럽습니다. 현재 지구 남반구는 겨울이죠. 남반구를 공략하기 위해 이 시기에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북반구 사람들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워낙 ANC가 강하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이 강해서 휴가철 비행기나 대중교통 소음을 잇는 용도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국내 정식 출시가는 61만 9천 원입니다. 전작에 비해서 가격이 다소 올랐죠. 근데 이제 미국 출시가가 493달러인데요. VAT 포함 시에 환율로 따지면 한 1,200원대 환율로 지금 현재 1,370원 오늘 아침 보니까 환율로 보면 선박을 하긴 했어요. 미국보다는 한국이 일본에서 가까우니까 배송비가 덜 들었겠죠.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소니 헤드폰 느낌이 납니다. 소니 로고 때문이죠. 소니 특유의 군더더기 없고 단순한 디자인이에요. 이런 건 미니멀리즘이라고 하죠. 자, 소니 로고를 비롯한 타입4는 최소화했고요. 저 같으면 소니 로고를 엄청 크게 달았을 텐데 정말 작게 보일락말락하게 달았습니다. 자, 오른쪽을 나타내는 R만 이 안쪽에 보면 채도가 낮은 붉은색으로 살짝 구분이 가도록
만들었어요. 굉장히 색이나 형태 이런 거를 단순화시켰죠. 이어컵의 이음부가 사라지면서 더 매끈하고 깔끔한 디자인이고요. 기존 제품하고 마크5랑 비교하면 이음부가 사라졌어요. 이어컵의 또 유선형 곡선이 상당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지난 버전과는 달리 이렇게 폴딩이 돼서 더 작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케이스 크기가 좀 작아지고 얇아졌어요. 전작과 비교하면 크기가 확실히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지퍼가 사라지고 자석식으로 이렇게 쉽게 열리고 쉽게 꺼내고 넣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음악이 너무 듣고 싶어서 1초가 아까운 상황에 더 빨리 꺼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좀 헤드폰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걸쇠도 있어요. 자, 전작 케이스와 비교하면 휴대성이 상당히 향상됐습니다. 가방이 훨씬 더 공간이 남을 것 같아요. 자, 색상은 세 가지고요. 블랙, 플래티넘 실버, 그리고 미드나잇 블루입니다. 어떤 색상을 살지 잘 비교해 보시고요. 보통 이런 진한 색의 헤드폰들은 손에 유분기 때문에 지문이 많이 남는데요. 이번 버전은 지문이 비교적 많이 남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검은색 제품을 주로 많이 사는데 유분기 닦느라고 좀 고생을 덜 해도 될 것 같아요. 전작과 비교하면 헤드밴드 부분이 살짝 더 커졌어요. 그리고 푹신해져서 착용감이 향상됐고요. 앞뒤를 구분하기 위해서 헤드밴드가 언밸런스 디자인이에요. 뒤쪽이 살짝 더 튀어나왔어요. 이런 거는 아주 직관적인 디자인이죠. 좋아요. 버튼도 상당히 정리가 됐어요. 특히 전원 버튼과 노이즈 캔슬링 버튼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손으로 더듬지 않아도 쉽게 어떤 버튼인지 기능을 구분하기가 쉬워졌어요. 이건 정말 세심하죠. 이래서 사람들이 소니 하나 봅니다. 회사 이름이 소니죠. 자, 다행히 3.5mm 이어폰 잭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음악 팬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죠. 슬라이더는 이렇게 무서운 방식으로 소리 없이 부드럽게 열리고요. 힌지 부분은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내구성을 강화했습니다. 자, 이어패드는 푹신하고 부드러워요. 소니 헤드폰은 이렇게 이어패드가 두껍진 않습니다. 따라서 귀가 크면 유닛 부분에 닿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어패드가 두껍지 않아서 여름에도 덜 덥고 땀도 덜 차고요. 또 오래되면 이렇게 쉽게 교체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무게는 254g으로 전작과 거의 비슷하고요. 방수 등급은 따로 없습니다. 자, 착용샷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크게 늘리고요. 좀 남아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요다 현상 거의 없고요. 정수리 압박도 크지 않습니다. 귀도 편안하고요. 자,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전반적인 착용감은 아주 우수합니다. 다른 색상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느낌이고요. 실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이어컴은 터치식 조작이 가능합니다. 볼륨, 곡 넘기기, 재생, 정지 가능하고요. 손을 대고 있으면 외부 소리 듣기로 전환돼서 남들이 뭐 내 욕을 하고 있는지 몰래 엿들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에게는 꼭 필요한 기능이죠. 안 쓸 때는 이렇게 90도 회전돼서 안정적으로 어깨에 걸칠 수도 있어요. 예전엔 이렇게 회전이 안 됐죠. 바깥쪽만 됐어요. 이런 것도 아주 세심한 변화입니다. 자, 음질을 알아보겠습니다. 드라이버는 30mm로 기존과 마크5와 같고요. 주파수 재생 범위는 유선은 4에서 4만Hz로 굉장히 넓고요. 블루투스일 때 일반 코덱은 20에서 2만Hz, LDAC 코덱 사용 시에는 20에서 4만Hz로 굉장히 고역 쪽이 넓습니다. 자, 코덱은 기존 AAC, SBC, LDAC 지원하고요. 블루투스는 5.3 버전입니다. 자,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튜닝을 업계 최고의 녹음 스튜디오 3곳에 마스터링 엔지니어들과 협력을 했는데 스털링 사운드의 랜디 메릴, 그리고 크리스 게링거, 그리고 배터리 스튜디오의 마이크 피아센티니, 그리고 코스트 마스터링의 마이클 로마노스키 등과 협업을 해서 사운드를 튜닝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다 처음 듣는 분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미 상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게 잘 될까요? 조별 과제처럼 누구 빠지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권위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솔직한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원래 소니는 중저역이 좀 풍성하고요. 고역의 해상력을 강조하는 완만한 V자 음색을 추구했는데요. 상당히 대중적인 튜닝이고요. 헤드폰 사운드의 그 장점을 잘 살리는 아주 알기 쉬운 튜닝이었죠. 이렇게 튜닝해온 이유가 아웃도어에서 많이 듣는 헤드폰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살짝 V자 음색을 띄어야지 외부에서도 확실히 콱콱 박히는 거죠. 저역도
팍 박히고 고역도 박히고 귀에 잘 와닿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 버전은 살짝 하이파이 튜닝 쪽으로 노선을 변경했어요. 좀 더 밸런스를 다듬어서 저중 고역의 편차를 줄였고요. 따라서 톤 밸런스가 더 안정적이고 우수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초저역과 중저역의 풍성함과 따뜻함을 살리지만 이 중음역대를 묻히지 않도록 정밀하게 튜닝을 했어요. 따라서 지난 버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중음역대의 질감을 훨씬 더 풍부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고역 역시 개방감이 늘어났습니다. 디테일한 부분 잘 살려주고요. 해상력도 우수합니다. 전체적으로 중음역대와 고역대가 발달을 하면 보컬 음악이나 이런 클래식, 재즈 등에 대한 표현력이 한층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전은 아무래도 팝이나 뭐 가요 뭐 이런 거에 더 강했다면 이제는 정말 보컬, 클래식, 재즈 등 음악 전반적인 장르에 상관없이 아주 우수한 해상력과 깊은 음질을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L덱이나 유선 연결 시에는 한층 더 깊은 해상력과 음질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ANC 노이즈 캔슬링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이렇게 감상적인 부분이 작용하는 음질에 비해서 ANC는 철저하게 과하게요. 노이즈 캔슬링 실력은 외부 소음을 분석하는 마이크와 거기에 맞춰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프로세서의 역할이 크죠. 소니는 이 부분을 모두 개선했어요. 마크 4부터 쓰인 QN1 프로세서의 후속으로 7년 만에 7배 빠른 성능을 구현하는 QN3 프로세서를 집어넣습니다. QN2 넘버링을 건너뛸 정도로 한 단계가 아닌 두 단계의 도약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 외부 마이크도 기존 8개에서 12개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상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갖추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거는 산수예요. 수학도 아니에요. 산수 그냥. 더하기가 왔기 때문에 실제로 중고역대의 노이즈 캔슬링 효과가 굉장히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전작과 비교를 해도 대중교통 소음이나 말소리, 웅성거리는 주변 소음을 상당히 잘 줄여주고요. 기존의 가장 ANC 성능이 좋은 타사 제품들과도 비교해 봤는데 뭐 편차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불연속적인 소음 상황에서는 마크 6가 가장 우수한 노이즈 제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물론 이게 뭐 지금은 최고 수준인데 나중에 몇 년 후에는 더 좋은 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술은 계속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폼팩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최소 2, 3년 정도는 가장 ANC가 뛰어난 헤드폰을 뽑을 때 이 마크 6가 반드시 세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가 늘어났으니까 통화 기능도 당연히 상승했어요. 역대급입니다. 주변 소음을 상당히 줄여주고요. 바람이 있는 곳이나 시끄러운 곳에서도 말소리를 잘 전달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해본 어떤 헤드폰이나 이어폰과 비교해도 최상급 수준의 통화음입니다. 주변 사운드 모드도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냥 외부 소리를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듯 합니다. 패스스루처럼요. 다만 외부 소리를 증폭하는 만큼 갑작스러운 큰 소음의 청력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자동 주변 사운드 모드도 있습니다. 우리 고막을 살려야 소니가 계속 헤드폰을 팔 수가 있죠. 상부상조 기술이죠. 자, 이제부터는 기능적인 부분들인데요. 청취 모드가 새로 생겼는데 이거 상당히 유용했어요. 배경음악 모드는 입체음악 모드처럼 아주 멀리서 음악이 저 뒤에서 들리는 모드예요. 이건 뭐 공부하거나 책 읽을 때 쓰면 그냥 화이트 노이즈처럼 주변 소음처럼 들려서 공부할 때 집중력을 좀 향상시킬 때 쓰면 딱 좋아요. 음악이 진짜 저 뒤에서 소리가 들려요. 신기하죠? 자, 그리고 영화관 모드는 마치 서라운드 모드처럼 몰입감을 높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요. 그리고 개방감과 입체감이 좋아서 영화 볼 때뿐만 아니라 음악 감상 시에도 아주 좋았어요. 특히 라이브 음악 들을 때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기타 기능인데요. 뭐 역시 소니답게 비겁하게 기능으로 승부를 했어요. 자, 저지연 블루투스 LE 지원하고요. 오라캐스트 기능도 지원합니다. 여기에 소니의 독점적인 오래된 음원 음질을 보정해주는 DSE 익스트림 기능, 그리고 머리를 끄덕이면 전화 받고 머리를 흔들면 이 전화를 받지 않는 제스처 기능, 그리고 10밴드 EQ에 또 말을 하면 음악을 멈춰주는 스피크 투 챗, 그리고 360도 리얼리티 오디오 등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멀티 포인트 지원 당연하고요. 확실한 건 저보다 기능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유튜브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자, 배터리 알아보겠습니다. ANC 켜고 30시간이고요. 3분 충전으로 1시간을 쓸 수 있는 고속 충전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스펙상으로는 30시간이 전작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테스트 시에는 이 스펙보다 상당히 오래 갔어요. ANC 켜고 기본적인 청취 볼륨 상태에서 한 4시간 정도 청취 시에 약 11%
30% 정도 배터리가 소모되는데 수치상 계산해보면 한 36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 이건 초기라서 아마 배터리가 더 오래 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충전 중에도 음악 들을 수 있습니다. 전작은 충전 중에는 음악 감상이 불가능했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니 WH-1000X 마크6는 3년 만에 나온 후속작인 만큼 많은 개선이 이뤄진 모델인데요. 특히 7배의 성능 향상이 이뤄진 QN3 프로세서와 12개의 마이크가 쓰이며 관련 기능인 ANC, 통합 품질, 주변 사운드 모드 기능이 모두 업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됐습니다. 자, 여기에 녹음 마스터링 엔지니어들이 투입된 음질 역시 좀 더 하이파이에 가까운 완성도 높은 튜닝이 이루어졌고요. 디자인 부분도 버튼 형태, 헤드밴드, 이어컵, 폴딩, 휴대 파우치, 휴대용 파우치 디자인 등 사용자가 원하는 요소를 다 잘 반영을 했습니다. 아주 세심하면서 디테일한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가격 상승을 제외하면 큰 단점을 찾기 힘든 제품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음질, ANC, 기타 기능들을 종합하면 무선 ANC 헤드폰 중에는 종결기라고 칭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소니의 입체 음향 기술인 360도 리얼리티 오디오는 이게 특정 음악이나 소스만 지원해요. 그래서 일반 음악도 모두 적용 가능한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좀 유일한 아쉬움이라고 하겠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아주 오랜만에 소니 헤드폰 리뷰였네요. 워낙 이게 유명한 시리즈이기 때문에 성공은 예약된 것 같아요. 마치 재벌 아들 같은 거죠. 큰 실수만 없으면 성공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얘는 노력까지 했어. 이거 불공평해요. 재능이 있는 거 역사가 있는데 노력까지 하면 안 되지. 하여튼 굉장히 잘 만든 제품입니다. 저는 특히 이제 ANC보다 오히려 음질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어쨌든 기회가 되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